경부선 경의선 철도의 종착역, 물론 나중에 이제 압록강 철교가 생기고 중국으로 기차가 갈 때는 이제 그 중간 기착지가 되는 그런 교통의 요지죠. 평안북도의 전통적인 중심 도시가 의주입니다. 국경도시고 무역도시였죠. 그런데 신의주라는 도시가 생겨요. 글자 그대로 새로운 의주, 그러니까 의주의 신도시예요. 신도시입니다. 신의주라는 도시가 원래 있질 않았어요. 거기는 늪지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의주에 기차역을 세웠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일본인들이 탐냈던 자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록강 상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원시림의 그 나무들. 근데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하냐면, 나무들을 베서요,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뗏목위에 그 아름드리 나무들을 딱 싣고는 그냥 뗏목에 띄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 두 달 걸려가지고 그냥 강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니까 이게 늪지대까지 내려와요. 그 마지막 지점이 신의주 그 늪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의주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기차역을 세운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도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제지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록강 상류에서 목재가 내려오면 그걸 가공해서 신의주에서 이렇게 제지공장을 통해서 종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기차에 태워서 부산을 거쳐서 일본으로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자, 이렇게 신의주를 정책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 의주에 있던 도청은 신의주로 보내요. 요거는 그 전통도시였던 의주인데요. 의주의 남문인데 여긴 전통도시예요. 모습이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철도의 예를 왜 들어드렸냐면 근대화 지상주의에 빠져서 이 철도가 갖고 있는 그 함정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철도 예찬, 기차 예찬에 빠져든다는 얘기죠. 그러니 일본이 부러워질 수밖에요. 일본이 부러워지는 겁니다. 주체적이지 못한, 자주적이지 못한 근대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 애국개몽운동 세력의 대다수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애국개몽운동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약점이었죠. 자, 애국개몽운동의 라이벌 세력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의병운동 세력입니다. 의병운동 세력 역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점점 커져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근대화보다는 자주화에 더 강조점을 뒀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대화는 나중 일이다. 이것이 이 의병운동 세력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의병운동은 1905년 이후에 강해졌는데요. 특히 신돌석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서민적인 그런 그 평민의병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병부대의 그 저변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초기 의병 한번 보십시오. 소박하고요. 무기도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직은 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최응원이라는 의병장입니다. 사진의 오른쪽이죠. 왼쪽은 이제 일본 이제 헌병이고요. 그래서 이 최응원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의병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강원도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함경도 평안도로 옮겨가서 우리가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끝까지 의병 활동을 펼쳤던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우리 의병 운동이 이제 의병 전쟁 차원으로 확대되고 또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07년 군대 해산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우리 한국 군대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1907년 8월 1일 날 이제 군대 해산 명령이 떨어지고 군대 해산식이 이제 열리는데 그때 박승환이라는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이게 알려지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의병부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의병부대의 활동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도를 부수는 일들을 해요. 자, 아까 애국개몽운동 세력의 대다수가 철도를 예찬한다고 그랬는데요. 거꾸로입니다. 그럼 의병부대는 철도를 왜 없앨까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잘 알아서?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철도를 없앨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 철도야말로 왼수거든요. 왜? 자기들이 살던 재산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공사판으로 밀어붙였어요. 다치게 했습니다. 병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상권도 잃었고요. 자신들의 농토도 잃었어요. 원수죠. 그래서 이 의병부대는 이 철도 운행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밤중에 그 철도에 접근해가지고 그 침목 몇 개를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면 기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탈선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국개몽 세력은 또 뭐라고 욕하느냐. 의병을 보고 아이고 무식한 사람들. 일본이 놔준 철도를 타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왜 그 아까운 침목을 드러내고 레일을 드러내고 에이구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고요. 의병은 의병대로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철도와 기차를 막아야 했던 것이죠. 이게 의병과 애국개몽운동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병운동이 100점 만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의병부대는 신분제의 한계를 떨쳐내지 못했어요. 예컨대 신돌석 같은 평민의병장이 있으면요. 양반 의병장이 이 평민의병장을 깔봐요. 신분 때문이죠. 니꺼 진 게 무슨 의병장이야.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서울 진공작전 때도 이인영이라는 총대장,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다 군대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효도하겠다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죠. 나라는 풍전등화 정말 위기에 놓여 있는데 효도하겠다고 떠나버리잖아요. 결국 봉건적인 윤리,